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제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의혹에 대해서 종결 처리한 이 사항 설명을 했는데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명품백을 준 사람이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 앞에 종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납득하십니까?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은 바로 그 디올백 명품백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창고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따져 묻고 하나하나 파헤쳐 주실 분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 못합니다. 안녕 못하세요. 아니,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예. 건의권익위원회가 됐어요. 건의기원. 오직 영부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의국민위원회가 됐는데 예. 그걸 보고요 무혐의 처리한다. 네. 왜 그러냐 하니까는 영부인은 개인인데 그렇죠. 남편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배우자에 대한 예. 이 제재 조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모든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네. 지금까지 얼마나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되고 이제 됐다. 또 아니 세상에 외국인한테 받으면은 괜찮다? 이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딸이 둘인데 네. 다 미국 살아요. 예. 미국 시민이에요. 제가 뇌물 주려면 우리 딸들 시켜서 보내면 다 이게 말이 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 전 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네.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무슨 이름만 바꾸면 된다. 권익위원회로 이게 진짜 넌센스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들 그러니까 보고, 이 원장이 대통령과 대학 동기고 다 검사 출신이니까 부위원장은 그런다 검사 그러는데 출신. 예. 아니 대통령하고 대학 동기생들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도 저런 사람 국민들이 취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네.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량하게 살아온 모든 공직자들의 배우자들 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뇌물 받으면 되는 것 이게 다 이제 합법적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법에 이제 적용이 돼서 대통령 기록물로 이제 보관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한 셈이 됐는데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좀 혹시 아세요? 아니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창고 없었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영상으로 가면서 뇌물 받으면 반납하려고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러한 것이 접수되면은 첫째 거기를 그렇죠. 가야 돼요.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아무런 액션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또 깜짝 놀라는 것은 역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관계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사법부에서도 최종 판결을 할 때는 권익위원회 의견 조회가 온대요. 그래가지고 예. 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해주면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명품백 문제는 이미 권익위원회에서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검찰 조사에도 최종적으로 권익위 의견을
받아들이고 네. 사법부의 재판 기소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면 이거 됐다니까요. 무죄예요. 부재예요. 아니,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줬고 권익위 이 판단으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뭐 법사위에서 그 법을 네. 개정안 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됐든 국민권익위원회는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이 권익위가 됐다. 건희 김건희 권익위원회 오직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방대한 조직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쭉 듣고 정리를 해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중앙아시아 출국할 때 좀 밝은 모습으로 떠났거든요. 그건 이제 밝은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다 됐다라는 생각도 하고. 자기 어머니도 예. 나왔고 아마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당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죠.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겠고 이제 필요 없다. 나는 마이웨이다. 네. 이거죠. 아니 보세요. 대통령도 그러시지. 독일 국빈 방문을 나흘 전에 국빈 방문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그럼요. 독일의 대통령 다. 그런데 안보상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안 간다. 네. 뭐 취소했잖아요. 지금 안보가 좋아졌어요? 그때보다 민생이 좋아졌어요? 아니죠. 더 심각해져. 최소한 네. 그래도 나가시려면은 국민을 졸로 보지 않는 한 두 네 분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외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아니더라도 변명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버리는 것. 지금 김건희 여사가 서 있을 곳은 국빈 만찬장이 아니에요. 네.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 있어야 돼. 검사 의자 앞에 앉아 있어야 돼. 화나죠. 그래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랑님께서도 우리는 안녕 못합니다 이렇게도 또 달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엄중한 사안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냥 해외로 떠나버리고. 글쎄 외교는 하셔야죠. 네. 그렇지만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독일 국빈 방문을 취소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불과 몇 개월 됐죠. 그러면은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는 못하더라도 네. 변명이라도 한번 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건 대통령 내외분이 국민을 졸로 보는 거예요.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국민을 보지 않고 있다. 이 권익위의 이번 결정의 파장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고 이거는 파장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권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소관이에요. 예. 소관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사위에 있으니까 네. 잘 싸워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잘 싸울 것이다. 어제 이제 법사위가 처음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의원님이 이제 발언하는 모습도 보고 의원들이 앉아 있는 그 면면을 봤는데 제가 쭉 보니까 라인업이 괜찮다. 어제 대단한 대단한 라인업 그리고 어제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지만 박지원 의원이 다 법사위에 딱 돌아오니까 뭔가 무게감이 더 느껴지고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뭐 라이트급이죠. 나머지는 다 헤비급인데 어떻게 됐든 이 반쪽 비록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참가를 했으니까 네. 단독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정치권이 이래야 되는가 국민에게 대단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만 변하면은 모든 것이 풀려간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첫 회의고 뭐 법무장관은 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속될 거예요. 예. 다행히 11개 상임위원장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로 선출이 돼 있으니까 네. 어제 법사위 형식으로라도 소위 말하는 반쪽 상임위원회가 열리겠지만은 7개 상임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장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의 한번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계속 공전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요. 네. 이제 이번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까지 11개 상임위원회에 응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네.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협의해서 7개도 민주당이 찾아온다. 즉 18개 상임위원장을 지난 21대 국회 초창기처럼 해온다라고 했는데 아마 우원식 의장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어. 그래서 뭐 다음 주 이런 다음 주 정도로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21대도 지금 현재 정진석 네, 비서실장이 원내대표인 때 똑같은 사건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친하기 때문에 호영호재하기 때문에 네. 자 삼선 의원이 돼봐라. 중진 아니에요? 네. 그럼요. 왜 우리는 국회를 보이콧합니다. 한 번 가서 설명하고 2번 가서 설명하고 3번 가서 설명하면은 지역구에 국민들이 싸우지 마라. 국회 좀 들어가라.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삼선이 되면은 중진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역 국민들에게 그래도 원내대표를 한번 하든지 상임위원장을 하든지 해야 그런 되는데 얘기 나오죠. 못 견딘다. 아. 중진들이 못 견딘다. 네. 했더니 결국 몇 개월 만에 10개 상임위원회로 들어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추경호 대표에게 꼭 그런 얘기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아. 못 견뎌요. 못 그래서 견딜 것이다. 또 김대중 대통령도 하신 말씀이 네.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다. 그래서 들어와서 싸워라. 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어떻게 됐든 그런다고 그런데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죠. 192석의 민주개혁 범야권이. 야권 세력들이 안 되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휘둘릴 수는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빨리 국회를 열어서 네. 민생 물가 문제랄지 이자 문제랄지 남북 문제랄지 이거 해결해라. 빨리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양비론적으로 민주당이 일당한다. 그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해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개혁 입법이나 거부권 이 특검 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 원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니 저도 이제 국회에서 진행된 상황을 쭉 현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뭐 속내는 드러내지 않겠지만 본회의장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들어갔죠.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누가 예. 선거 연설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되면은 국회 보이콧하고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예. 우리 지역도 발전시키고 그럼요. 나라를 잘 살게 하겠습니다 했지. 너 일하겠습니다. 했죠. 국회 보이콧하고 안 나가고 그냥 뱅뱅뱅 돌아다니겠습니다. 이거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지금 파기가 되는 것이고 선거운동하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108명의 결사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음. 민심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민심. 네. 민심을 따라가라.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민심을 따라가는 당연하죠.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예. 나오게 되면 더 달라질 거다 이렇게 그럼요. 말씀하셨는데 예,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의 뭐 법안 심사나 어제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것도 지금 넘어간 소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 그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거는 민주당의 독주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의총을 열고. 국회법에 예. 정당하게 상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은 법이 이루어지는 거지. 법대로 하니까. 그렇죠.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법대로. 그거는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거. 그렇기 때문에 예. 어제도 흔히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아주 강성으로 네. 묘사가 되잖아요. 실제로 또 야무져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어제 첫 회의 최상병 특검 법체 발의한 것을 본래 법상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은 바로 네. 본회의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성도 안 된 일소위로 네. 가서 검토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되면은 내일 지금 금요일 네. 11시에 법사위가 구성됐는데 소위원의 숫자는 결정했지만은 의원 배치가 안 됐어요. 소위원장도 아직 선출 안 됐는데 네. 조금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사실 최상병 특검은 총놈이 총각이 시급합니다. 그렇죠. 어제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 눈물 나잖아요. 네. 자식을 보내면은 옛날부터 산에 안 묻고 가슴에 묻고 네. 산다는 거예요. 생태 같은 자식이 군대 가서 그렇게 희생됐는데 아무리 순직 처리를 해줬지만은 죽은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7월 19일 다음 달 얼마 있으면 일주기. 1년 된다. 그때까지라도 좀 왜 죽었는지 네. 누가 이렇게 했는지라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예요. 아니 내 자식이 죽었다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이태원 참사, 최상병, 국가의 잘못으로 생태 같은 청춘들이 꽃도 펴지 못하고 다 갔다 가면은 같이 울어주고 네. 보듬어 줄 수는 없을 망정 저렇게 매정하게 해버리느냐. 그래서 참 매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민주당이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신 기록은요. 저하고 우리 박정호 앵커하고 전화하잖아요. 네. 그 통신사에서 1년간 통신 기록을 보존합니다. 1년. 자, 그런데 1년이 넘으면은 네. 다 삭제해 버려요. 아, 기록이 안 나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렇죠. 자, 그런데 물론 공수처에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민주당에서 공수처가 통신 기록 확보해라 이런 사안을 보내고 현장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 하지만은 보세요. 김건희 여사 최 목사한테 네. 디올백 화장품 여러 사람들 온 거 예.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CCTV도 보관 기간이 예. 넘어서 없어졌다. 다 없어는 거예요. 이것은 합법적 증거인멸이에요. 아, 왜냐하면 법적 증거. 확 그러한 만약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검찰에서 제일 먼저 압수수색 해가지고 제 핸드폰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제 핸드폰은요. 네. 검찰 경찰 밤낮 잡혀가서 그 폰이 휴가 갔다 온 핸드폰이에요. 휴가 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포렌식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다 뽑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넷에 다 올려놓고 다 올려놨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하면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자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모든 기록이 기한이 넘어서 파기했다.
아하. 이렇게 한다면은 최상병 특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자꾸 파면 팔수록 이름을 바꿔야 돼요. 네.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로 바꿨듯이 네.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게 윤석열 특검이 되는 거예요. 왜? 윤석열 특검. 윤석열 대통령이 사방천지 전화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가 됐고 예. 이런 기록들이 싹 없어진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면 예, 예. 재판부에서 기소를 하더라도 증거 없어서 무죄가 돼요. 이 길 아니냐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그렇게 하고 최상병 특검은 이렇게 자꾸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고 자꾸 딜레이 시킴으로써 수사가 딜레이되고. 그 기록을 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로 빨리 하자 이거예요. 네. 그 나는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한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네. 아니,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해서 그대로 본회의로 보내자. 아, 시간이 없다. 예. 내일 예. 가서 그 얘기를 그 하려고 얘기를 해요. 해서 시간이 없다. 그렇죠. 아,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증거인멸 방조가 되는 거죠. 아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합법적 증거 인멸 이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딱 와닿네요. 정말로 이 시간을 끌면은 자연스럽게 기한이 이제 사라지니까 시간만 끌면 된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예, CCTV 없다고 막 뭐 기록 없다라고 보인 게 하니까. 나왔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 들어온 거 보자. 네. 아크로비스타. 거기서도 출입 기록이 뭐 몇 달 됐으니까 없어졌다. CCTV도 없어졌다.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상병 것은 대통령이 관련됐으니까 더 없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시간이 없다. 그렇네요. 빠르게 정청래 위원장한테 더 빨리 하자라고 얘기하겠다라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시간이 없다. 내일 11시에 하니까 제가 예. 의사진행 바라고.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빨리 구성해가지고 오늘이라도 해서 전체 회의로. 전체회의로 내일 올렸어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법사위원장 그따위로 하려면 박지원이 하려고 한다고. 아. 그 정도로 진짜 시간이 없어서 법사위가 어떻게 할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신 기록을 공수처에서 김건희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검찰에서 확보를 안 해놓으면은 네. 합법적으로 증거인멸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네. 국회가. 동조자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최상병 어머님의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답장 형식의 글을 내놨는데 아비의 심정으로 너무 최상병 생각하면 가슴이 막 먹먹하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죠.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서 다음 달 19일 이전, 그러니까 일주기 이전에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 이렇게 답장은 보냈습니다. 이 답장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호 예. 원내대표는 본래 예.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좋은 관료고 그렇지만은 누가 추경호 대표 얘기를 믿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 아하. 그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들이 네. 확보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했는데 말로만 끝나면 안 되죠. 무슨 힘이 있어서 네. 7월 19일까지 밝혀내겠느냐. 아하. 저것도 특검을 안 하려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특검으로 안 가기 위해서 지연 작전. 특검하면은 7월 19일 못 해요. 그래요.
자, 지위 고하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 뭐 저는 여기에 지금 눈길이 가던데 지위 고하 막론하고 일벌백계 그러면은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지만 네. 추경호 대표의 머릿속에 손끝에 대통령이 포함됐겠어요. 그냥 써본 거예요. 그냥 이원석 검찰총장도 뭐 법앞에 애인은 없다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울 것처럼 소환할 지금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래요. 또 시간 끌기 하고 있어요. 이번에 외유가 수사 방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김건희 여사도 하루속히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지만은 거기 몇 행정관 같이 갔더라고요.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목사 또 데리고 통화했던.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하하.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행정관마저 부를 수 없게 만들어 놨다 하면은 이것은 수사 방해 아니냐. 수사 방해다. 아. 만약에 예. 만약에 야당에서 음. 당직자가 그랬으면은 외국 보냈으면은 수사 방해라고 난리겠지만은 야당 사람들은 이미 출국 금지를 해버리니까 못 나가요. 아, 그렇네. 그 상황 자체가 네. 성립이 안 되겠네요. 저도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다니까요. 아직까지요? 지금도 2년이 넘도록 나 출국 금지 당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어떤 친구들이 예. 일본 요즘 엔저니까 좋다. 한번 갔다 오자. 네. 우리 딸하고 손자도 뭐 아. 미국 사는 애들이니까 예. 일본 왔다고 거기서 만나자. 못 가요. 야, 내가 출국 금지됐다 이 말도 못 하고 창피하니까. 하.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작 출국 금지를 해야 할 분은 김건희 여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검찰이 편파적으로 하냐. 행정관들도 혐의 있는 행정관들도 같이 나가고 같이 나가고 이것은 수사 방해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수사 방해다 정리를 해 보고 자, 이 문제는 이제 법사위이시니까 저희가 법사위 회의 계속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네. 박지원 우리 의원님의 발언을 포함해서 법사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해 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예. 법원 행정처장 질문을 했는데 네. 오마이 TV에서 그대로 올려놨길래 네. 저도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아 그렇죠. 네. 지켜보고 있다. 이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시니까 지금 남북 간의 관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위험한 거 윤석열 아닙니까? 대통령이 예. 지난 2년이 넘었지만은 다 못했지만은 제일 못한 제일 못한 거. 정책이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겁니다. 아. 남북 간의 군사 합의는요 의외로 보수 정권에서 참 잘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박정희의 7.4 네. 공동성명, 노태우의 노태우. 군사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 이런 게 잘 되고 이제 그것을 바이블 성경으로 해서 제가 6.15 특사로 이제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했는데 네. 그것이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특히 9.19 군사합의는 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남북 간에 맺어진 특히 정상들이 서명한 이것은 북한 체제는 자기들의 이원장 즉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태양으로 보기 때문에 신성시해요. 절대 자기들이 파기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사 위반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왜 위반하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압박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외교적 압박이 국제사회의 여론 환기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파기를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뜯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기 선언은 안 했어요. 효력 정지가 됐으니까 돌아오셔서 남북 기본 합의서, 군사 합의서를 네. 북한이 지켜라 이런 아하. 식으로 해서 사실상 살려놓는 방법이 좋다. 그렇게 하고 자 우리가 대북 전단 보내지 말자. 대법원 판결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는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경 이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포천 네. 등 연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보내지 마라 해가지고 포철을 써서 지켰는데 이번에 아주 잘하신 분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특사경 네. 풀어서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건 잘했다. 잘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종이 보내고 음. 북한의 오물, 대변 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비도 있고. 예. 자, 쌀 보내고 달러 보내고 쓰레기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대로 주고 말로 받고 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낸 것들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바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네네. 가시 되게 돌아오고 막 남북 그러더라고요. 휴전선 다 떨어져요. 네. 저는 우리 휴전선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시찰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북한에서 보낸 오물 이것은 저기 호남까지 떨어지고요. 어제 그제는 차 위에 떨어져 가지고 네. 차가 박살냈는가 하면은 우리 공항에 떨어져 가지고 예. 9시간의 비행기가 아. 더 위험한 것은 대통령실 용산 앞마당에 2개가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이것은 예.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드론이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을 지나간 것하고 똑같은 안보상에 네. 대통령 경호상에 구멍이 뚫렸다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건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내면은 예. 북한에서 대변 안 보내요. 음.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우리가 확성기를 딱 설치를 했잖아요. 네. 물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군사적 도발은 있었어요. 네. 사실상 침략한 거예요. 음. 그런데 북한에서도 지금 보내는 것은 쓰레기를 보내고 우리도 확성기를 하루 잠깐 틀고 네.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남북 예. 공이 음. 확대를 피하는 소강 상태로 일단, 예.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결하는 그러한 지혜를 남북 공이 발휘하자.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남북 하트라인 전화도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있을 때 네.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다 연락하고 음. 김대중 대통령도 연평 포격했을 때 바로 하트라인으로 북한에서 연락이 와서 그 사단장이 잘못했으니까 중지시키겠다 하고 사단장을 처벌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전쟁이 나더라도 어떻게 하자 하는데 그게 다 끊겼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제의해라 하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군사회담이라도 제안해서 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남북 공이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오물도 안 보내고 확성기도 틀지 않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일을 남북 공이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쭉 놓고 보면은
위기 뒤에 또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긴장이 높아지다 그걸 풀기 위해서 대화로 그렇죠. 전환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휴전을 앞두고 더 공격이 세듯이 이 전단 오물 가지고 한바탕 했고 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다. 확성기까지 갔다 가면은 여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소강 상태를 만들어 준 것도 잘했지만은 네.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북일간에는 접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앙일보 보도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 관계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계속해서 긴장.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남북 관계 파탄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강원영 목사님은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특사를 할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은 남북 관계가 무너지면은 다 죽는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가장 큰 일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해소해서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평화가 돈이에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이 예. 우리가 큰 소리를 치지만은 9일날 확성기가 들어지는데 그 시간에 예. 강원도에서 북한군이 20-30명, 뭐 수십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군사분계선 넘어가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아 있다. 우리나라로 예.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올라갔긴 했지만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걸 숨겼어요. 왜 숨겼냐? 네. 10일 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니까 숨겼어요. 야, 만약 그게 터졌으면은 못 가실 수도 있죠. 못 갈 이럴 가능성도 수가 있습니까? 있냐 이거죠. 그것은 사실상 시점이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침략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쨌든 우리 국토가 유린당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래서 그걸 가고 숨기다가 우리 민주당에서 네. 박선원 의원 등이 하니까 10일 날, 11일 날에서 인정을 하고 예.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 국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수십 명의 북한군은 침략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예. 넘어왔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오물이 네. 용산 앞마당에 2개 떨어지는 거라. 북한군이 확성기 한다고 하니까는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은 네. 침략이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고 말도 안 하고 예. 있다가 민주당에서 확인 들어가니까 야, 이거 발표해. 네. 이건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존재를 네. 망각하는 그런 국방이에요. 9일날 발표한 건 예. 10일날 대통령 가시니까 그것도 야당이 민주당이 지적하니까 발표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의원님하고 말씀을 쭉 나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계속 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또 민주당도 지금 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가져오고 7개도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역풍분다, 민주당 독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증폭이 됐을 텐데 지금은 잘한다 소리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일하니까 너무 네, 속 시원하다. 저한테도 그래요. 예. 이제 어제도 우리 박양수원 상가에 갔다가 이제 전 부총리 지낸 몇 분들하고 네.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하고 저녁을 먹고 낮에는 언론인들 네. 그 전날도 이 언론사 사장 지낸 두 분하고 이제 모기업 중역 CEO 둘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걱정해요. 네. 다 기업인들도 걱정하고 다 말씀이 뭐냐 하니까는 그래도 박지원 원장 같은 분이 들어갔으니까 좀 여야를 잘 챙겨봐라. 화해시켜봐라. 대통령한테 길을 터줘야 된다. 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 것은 제가 3, 40년 정치를 했지만 네. 처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제 입에서 싸울 수밖에 없다. 저런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민주당이라도 네. 싸워서 고쳐주고 네.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걸 주장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지금 행동하는 모습, 실천하는 모습을 응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해요. 네. 많이 아니, 하시고. 한 예가요. 네. 저하고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참 가깝고 제가 여러 얘기를 해서 이제 소위 명예나원 소리까지 해가지고 내가 경고도 먹고 했지 않습니까? 경고 받으시죠. 그런데요. 예. 제가 방송에서 맨 먼저 했어요. 총선 전에 박지원 원장 찍고 비례대표는 네. 혁신당 나오기 전 조국 혁신당, 조국 신당을 찍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해남반도 진도, 농부, 어민들이. 네. 그래서 내 방송에서 이런 기미가 있더라. 바람이 분다. 네. 맞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네. 광주에서 47%, 전라북도에서 46%, 네. 전라남도에서 45%, 부산에서 2등, 세종시에서 압도적으로 1등. 네. 세종시 1등은 뭐냐? 공무원들이 찍은 거예요. 자, 이런 건데 네. 총선 후에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광주를 가도 우리 조국 좀 도와줘라. 해남반도 진도 마찬가지. 야, 이거 호남에서 우리 노무현, 네. 우리 문재인 없었어요. 우리 이재명 없었어요. 우리 대중이 김대중 선생 네. 처음으로 우리 조국 도우라는 거예요. 이거 어허. 이상하다. 예. 기미가 이상하다 하는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아, 그 소리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요즘 지금 국회 개원 전부터 지금요. 지금? 총선 끝나고 지금 2달 됐잖아요. 네, 네. 한 달 전부터 싹 없어지더라고요. 말을 하는 사람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우리 민주당이 단결해가지고 강한 투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이재명이다.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네. 그래도 우리가 믿을 것은 민주당이다 하니까는 조국 신당, 혁신당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정말 개혁적이고 더 선명하게 지금 21대 국회 비교해 보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수 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네. 사실 민주당은 좀 중도적으로 외연 확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 대통령이 계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싸울 때다. 싸울 때다 이거. 싸워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새마을 정신도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국회는 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언론에서 국민들이 뭐라 하더라도 단독 국회에서도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개 상임위원회도 안 들어오면은 네. 내주까지 기다려 봐야죠. 안 들으면은 7개 상임위원회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 아하. 그렇게 생각. 그래서 이게 한 달이 될지 2달이면 될지 모르지만 내가 좀 이상한 얘기인데요. 네. 내가 정보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야
난 그게 안정해진 줄 알았어요. 박찬대 예. 대표한테 그 한두 달짜리 정보위원장이라면은 네. 내가 국정원에 할 일이 있으니까 국정원장 전 출신이 네. 정보위원장을 좀 임명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참 제일 좋은 카드인데 박찬대 대표가요 연설을 잘해요. 예. 그 메시지가 짧으면서 좋아. 맞아요. 그런데 딱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네. 삼선 의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삼선 의원이에요. 네. 너 정보위원장 몇 개라고 하고 다음에 상임위원장 안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정해졌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네가 해야지 내가 그거 한다고 하겠냐? 이렇게 다 준비돼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제 얘기를 좀 실감 있게 시청자들한테 말씀하는 것은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에 절대 21대 국회처럼 끌려다니지 않는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네. 설사 보이콧하고 밖에서 15개 특위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을 하겠다. 일을 하겠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깨지면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실감이 납니다. 그만큼 민주당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말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런 의지를 확인해 보고요. 더빙님께서 역시 새순 박지원이십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박지영님이 화이팅입니다. 또 성보성님이 박지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연희님도 박지원 응원합니다. 엄지척. 또 힘내세요 의원님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양다블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게 민심이라니까요. 민심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 또 방송이 있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짧게. 예.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파탄내지 말고 네. 9.19 군사 합의를 지키자 하는 것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국민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만나서 공치 이맥벽 교수가 얘기하는 공치 못하면 협치라도 해라.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고 윤석열, 김건희 네 분도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싸웁니다. 안 그러면 싸웁니다. 거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